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역사 2 교과서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원간섭기, 권문세족이 등장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간섭기가 무엇일까요? 원간섭기는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부터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실시하여 원나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원간섭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에는 원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천천히 알아보면요. 첫 번째,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를 하였고요. 원나라는 고려의 제도와 풍속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원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정 간섭을 위해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했고요. 내정 간섭 기구로서는 정동행성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정동행성의 역할은 일본을 원정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원정에서 실패한 원이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고려 정부를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합니다. 또한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고려의 영토 화주 지역에는 쌍성총관부라는 기구를 만들고요. 서경 지역에는 동령부라는 기구를, 제주 지역에는 탐라총관부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원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생기게 되고요. 부마국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고려의 다음 왕이 될 왕세자를 원나라로 보내게 해서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부마국 체제와 더불어 원나라는 고려의 관제 및 용어를 격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관제에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첨입으로, 육부를 사사로, 중추원을 밀직사로 격화시켰고요. 왕실에서 쓰던 용어도 조, 종, 태조, 해종, 정종 이렇게 쓰던 것을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또한 짐이라고 불렀던 것을 고로, 폐하, 황제폐하를 왕전하로, 그리고 황태자를 왕세자로 이렇게 왕실 용어를 격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고려에는 매년 원나라에 바쳐야 되는 부담이 심화되게 되는데요. 먼저 특산물로서는 금, 은, 인삼, 자기, 매 등을 원나라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바쳤고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매를 잡는 기관인 응방이라는 기관이 따로 만들어져서 매를 잡아서 이 원나라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공료를 매년 바치게 되면서 고려에는 막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원나라가 간섭하면서도 두 나라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풍습이, 고려에서는 몽골의 풍습이 서로 유행하게 되는데요. 원나라에서 고려 풍습이 유행하던 것을 고려양이라고 이름 부르고 고려의 복식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고려는 몽골풍이라고 부르는 원나라의 풍습이 유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변발이라든지 또는 몽골식 복장 등이 이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원간섭기에는요,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왕세자가 원에서부터 함께 지냈다가 왕이 되면서 데려온 측근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또한 몽골어에 능통한 통역관 같은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되고요. 원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원황실과 결혼을 통해 외척 세력으로 형성된 세력들이 권문세족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권문세족들은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권력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마음대로 관직을 차지하였는데요. 이 관직 차지와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흑책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흑책정사, 검은세족들이 이 책에, 관직을 쓰는 책에다가 오를 관직에다가 이름을 서로 다투면서 쓰고 지우다 보니까
이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됐고, 이게 까만색 책,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낙서하고 했었던 까만색 책처럼 됐다라고 얘기해서 흑책으로 정사를 본다. 흑책 정사라는 단어가 이 마음대로 관직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불법적 행위로 백성의 토지를 빼앗게 되는데요. 이것과 또 연결된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수정목 공문이 있습니다. 수정목이란 물풀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정목으로 권문세족들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땅을 내놓지 않으면 수정목으로 때려서 강제로 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보다도 수정목이 앞선다라고 해서 수정목 공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을 통해서 권문세족들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고요. 그 안에서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그 폐단은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권문세족과 더불어 불교 사원도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노비와 같은 처지로 몰락하게 되고 점점 농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충선왕 등은 개혁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충선왕이라든지 충수곽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원나라의 간섭과 이제 고려가 튼튼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나라가 간섭하게 되고 또한 권문세족이 반발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00페이지 공민왕 개혁 정치를 실시하다 중 첫 번째 내용인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이 왕에 올랐을 때는 1351년, 즉 14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중국 각지에서는 한족들이 크게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원나라는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즉위년 개혁, 1차 개혁, 2차 개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즉위년 개혁을 살펴보면 먼저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몽골식 변발과 옷을 금지시켰고요.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장악하여 이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1차 개혁으로서는 기철 등 친원 세력 등을 숙청하고 정동행성의 일부 기능을 폐지시키면서 원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요. 고려의 관제를 복구시킵니다. 또한 쌍성 총관부를 회복시키면서 영토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성계입니다. 2차 개혁 때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신돈을 여기에 담당자로 두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민변정도감, 전, 받전, 민, 백성, 변, 변하다 내지는 바꾸다, 정, 바르게.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바르게 바꾸는 도감, 즉 일하는 관청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민변정도감으로 무엇을 했느냐? 먼저 권문세족이 불법 취득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요. 노비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모두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 권문세족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권문세족에 의해 신돈이 제거되게 되고요. 공민왕이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민왕은 이러한 개혁과 더불어 개혁을 뒷받침할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세력이 누구이냐? 바로 신진4대부입니다. 이 신진4대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민왕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쳐서 재정비하였고요. 국왕이 과거의 최종 면접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신진4대부를 자신이 직접 면접을 보면서 면접을 주관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또한 이들을 키워줍니다. 이 신진4대부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었고요. 이들은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습니다. 공민왕의 사후에는 잠깐 위축되었으나
개혁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신진 4대부를 통해 고려가 아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교과서 101페이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후반 아까 말씀드렸던 한족 농민군 중에서 이 농민 반란군 홍건적이 고려에도 2차례 침입을 하였습니다. 1차 침입 때는요, 서경이 함락되고 이 서경 함락될 때 이방실, 안후, 김득배 등의 장군들이 활약을 하면서 막아내게 되고요.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면서 공민왕이 복주, 즉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하였습니다. 최영, 정세훈, 이성계 장군 등이 활약하면서 2차 침입 또한 막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홍건적과 더불어 고려 후기에는 왜구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왜구의 근거지가 어디냐? 바로 쓰시마성과 북규슈 일대였습니다. 이곳에 살던 왜구들이 고려 해안 일대를 자주 침략하였고요. 고려 우왕 때는 최영, 이성계, 최무선 등을 보내서 이들을 격퇴하였습니다.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홍산대첩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성계 장군은 황산대첩에서, 최무선 장군은 화포를 활용해서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려 창왕 때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박위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 섬을 토벌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통하여 새롭게 큰 공을 세우면서 성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이냐?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이들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요. 신진 4대부와 함께 고려의 현실 개혁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서 98쪽부터 101쪽까지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